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탈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복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후보들의 민주당 복당 마케팅에 쐐기를 받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이해찬 대표가 모두 발언 도중 갑자기 복당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이번에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선거대책회의 직전에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낸 입장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후보는 입장문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 민주당의 복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과 탈당 후보들의 복당 불허 방침을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했는데도 이런 입장문을 낸 것 선거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자청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우리 당에서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이용해 그 어떤 사리사욕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김경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선거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당의 김홍걸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유일한 원팀인 시민당이 압승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 유권자들이 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10대와 20대의 표심에 따라서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들의 표심을 이계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선거 연령이 19살로 낮춰진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0대, 20대 유권자 투표율은 연이어 올랐습니다. 올해 총선은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하향 조정돼 10대, 20대 투표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18살에서 29살 유권자들이 60% 가까이 꼭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보다 15%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들의 선택 기준은 다른 연령대와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유권자 전체 연령대에서는 공약과 인물, 정당을 비교적 고르게 판단하지만 10대, 20대는 과반수가 공약을 보고 찍을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표심은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 대한 18, 19세, 20대 유권자의 지지율은 전체보다 눈에 띄게 떨어지는 반면 민중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20대 표심을 겨냥한 총선 공약과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각 정당의 미래 운명과 정치 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죠. 새내기 유권자들은 역사적인 첫 투표에 기대가 커 보이지만 후보들의 청소년 정책은 빈약하고 코로나 여파로 선거 교육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고3 학생을 포함해 만 18살 청소년들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청소년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선거 벽보인가요? 그걸 받았는데 거기 원래 아빠 이름만 써져 있었는데 제 이름도 써져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김군처럼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광주 5,300여 명, 전남에는 5,500여 명 등 모두 1,800여 명. 광주 전남 유권자 280만 명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소수입니다. 그래서인지 광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내놓은 청소년 정책과 공약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봤더니 청소년 공약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청소년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공약보다는 약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았고
부실한 공약도 문제지만 등교 개학 연기로 참정권 교육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참정권 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교사도 학생도 처음 하는 참정권 교육을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게 돼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대로 시청각 영상 자료를 보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이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으로 갖게 된 10대 유권자들의 역사적 참정권이 부실한 정책과 부족한 교육으로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불렸던 행정복지센터가 요즘 북새통입니다. 코로나19 생계비 지원에 총선 준비까지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찾는 주민들이 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앞에 임시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천막 앞에는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해 이른바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습니다. 50만 원짜리 카드 하나 들어있고 만 원짜리 2장 들어있어요. 이 카드는 잃어버리시면 재발급 안 되시고요. 3개월 이내에 다 쓰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소멸되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긴급 생계비 신청에도 시민들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충청동 이주소지 몇 분이 놓고자 계세요? 여기에 선거 준비 업무까지 겹쳤습니다. 선거 공보물 발송을 이제 겨우 마쳤는데 지금부터는 투표소 방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소독제 4박스, 그다음에 소독 티슈 4박스 14개. 기존의 업무에 이렇게 새로운 업무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직원들 건강도 좀 이상이 좀 보이고 있고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든 실정입니다. 여러 업무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걸 현장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내놓고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12,000여 개를 제공합니다. 광주시는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방역과 열감지기 운영 등 23개 사업에 1,000명을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킴이와 아동센터 지원 등 민생안정 18개 분야에도 600억 원을 투입해 1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원됩니다.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한적으로 학교 급식을 허용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일단 반기면서도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입니다. 학교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배달된 음식을 돌봄 교실에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해 교사와 직원들이 지난 1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배달해서 먹거나 도시락을 싸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급식 먹었을 때보다는 또 점심 메뉴 선정도 그렇고 좀 불편한 점이. 학교 급식법상 학생이 아닌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전남교육청이 제한적으로 학교 급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돌봄 학생과 원격 교육, 대체 학습, 희망 학생이 있는 학교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급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급식 재원. 교직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지만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끼 3,000원 안팎의 예산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의 만족도가,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방학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의 피로감도 쌓이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도 원격 수업을
학교에서 받겠다는 학부모가 늘어날 경우 학생 선별 과정에서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지침이 실천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학교별로 학생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 제공을 두고 전남과 서울, 세종 등 7개 교육청은 제한적 허용을, 광주와 대전, 경기 등 5개 교육청은 협의 중, 대구와 전북, 충남 등 5개 교육청은 등교 개학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에 광주 전남 유치를 약속했다가 다시 정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이모빌리티 신산업을 광주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긴급 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방사광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공모를 통해 접수한 뒤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임시 주총을 열고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사업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은 광주시와 노동계가 당초 합의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며 오는 29일까지 협정서 이행과 사업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이 성명을 통해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5.18 사적지로 지정해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천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윤상원 열사가 살았던 집과 투사회보가 제작된 현장이 사라지거나 고층 아파트 숲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말 광주 서구청의 승인을 받았고 구청과 재개발조합 등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시민아파트를 보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에 비해 3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